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Deep deep talk, deep deep talk.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선생입니다. 네, 드디어 연극영화과 수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서울예술대학교가 남았네요. 네, 전문대 시험이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예술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저희 학교 서울예술대학교를 제가 애정하는 학교인 만큼 적당하게 이제 홍보도 할 겸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입시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예술대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두 개로 이제 나뉘잖아요. 뭐 하나는 와 정말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저 학교에 들어가서 진짜 하고 싶은 연기 마음껏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또 반대로 아 부담스러워, 너무 열정적인데 너무 열정이 과한데 아 나는 이 학교는 나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어떤 색깔? 아마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연기를 정말 열심히 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뭐 뜬금없지만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 모든 학교가 그럴 거예요. 모든 학교가 그럴 거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과 이제 바깥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제작 실습이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밖에서 느꼈을 때와 비슷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모든 이제 졸업생들이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또 뭐 드라마 제작도 하고 영화 제작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작 실습의 시스템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 우리 학교가 정말 현장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제작 실습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장과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연을 올리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에는 이제 막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요. 1학년 때에는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하면은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제작 실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작 실습은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제작 실습을 한 학기에 이제 하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극이 좋아서 4학기 동안 연극만 듣는 친구도 있고 연극만 듣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영화 제작 실습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은 영화 제작 실습이었다가 드라마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바꾼다라는 건요, 오직 연기 전공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는 이 안에서 방송 영상 전공, 영화 전공, 연극 전공 친구들이 다 자기의 파트에 맞게 무조건 이 제작 실습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연기 전공들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연기 전공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 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연기 전공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에서 이제 정말 치열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이 현장과 비슷한 시스템에서의 치열함인 건데요. 저는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영화 제작 실습만 들었어요. 영화 제작 실습만.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뭐 제가 삼수를 했지만 그 삼수를 하는 사이에 또 오디션이라는 걸 많이 보고 싶으니까 좀 단편 영화도
조금씩 찍어보면서 영화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영화 제작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정을 갖고 4학기 동안 영화 제작 실습을 들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4학기 내내 영화 제작 실습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지옥의 가동 2055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영화 제작 실습의 이제 치열한 오디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오디션을 보는 곳이 바로 이제 가동,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건물 중에 이제 가나다라로 이제 동이 있는데 가동에 2055라고 있어요. 그래서 2055에서 오디션을 보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선 2학년 1학기 영화 제작 실습을 듣게 되면요, 뭐 수업 때 이제 자기소개하고 스태프도 자기소개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영화 전공 안에서 또 세부 전공, 연출 전공이 있어요. 그 연출 전공들은 무조건 한 번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0분짜리 시나리오를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내라고 이제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10개를 낸다고 하면은 한 8개를 붙여요. 그리고 2명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작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에 제작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 지원금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스태프들, 배우들 포함해서 밥값 정도는 나오는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고 영화를 찍으려고 이제 공고를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연출 전공 친구들이 기간 내에 내요. 공고를 낸 지 한 1, 2주 안에 시나리오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제출을 하게 되면 배우들은 약 한 3주 뒤에 그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배역에 따라 오디션을 보게 돼요. 이 오디션이 바로 그 지옥의 시작입니다. 이제 보통 영화 제작 실습을 하면은 반이 크게 3개로 나뉘어요. A, B, C 반으로 나뉘는데 한 반마다 약 스태프들이 20명, 배우들이 한 20명에서 25명, 그래서 어림잡아서 한 40명씩 잡는다고 치면은 스텝이랑 배우들 포함해서 총 120명이 영화 제작 실습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디션을 보게 되면요, 이 모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공개적인 자리가 이제 어디냐? 바로 그 가동 205호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오디션을 딱 하루만 보거든요. 딱 하루만 보는데 그 딱 하루 안에 이 120명이 보는 앞에서 오디션을 봐야 돼요. 배우가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205호가 되게 크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대형 스크린에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스크린이 있는 강의실에서 가운데 있는 빔 프로젝터가 있고, 주변에서 이제 수업 내 실습이나 영화를 만든 것들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강의실이 있어요. 좀 되게 커요. 이제 그 강의실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면 왼쪽, 오른쪽에 조명기가 핀 조명은 아니고 약간 노란 조명이 지금처럼 빡빡 때려요. 앞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 너머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시나리오를 낸 연출들이 일자로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약 80명에서 90명 정도에 가까운 연기 전공, 스텝 전공 친구들이 다 앉아 있거나 서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거의 약 100명 앞에서, 90명 내지 100명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오디션 보는 건 이제 현장은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냐. 8명의 이제 연출이 있으면 8명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8명의 시나리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배역의 시나리오를 이제 가져가요. 그러니까 뽑아서 오디션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한 명씩 교수님이 누구누구 호명하거든요.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오디션을 보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디션 보는 시간은 약 한 5분 정도? 길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와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오디션을 볼 영화는 누구누구 연출의
영화 제목, 누구누구 연출의 영화 제목입니다 라고 호명을 하고 한 차례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고 대사 리딩하고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동선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혹은 뒤에서 누가 대사를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쳐주는 거 듣고 반응하고, 그런 식으로 오디션을 진짜 현장이랑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잔인한 건 이제부터인데요. 일단 100명, 90명에서 100명 앞에서 오디션은 보는 것도 잔인한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오디션을 대사를 리딩하고 다 오디션을 다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이제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옆에서 교수님이 자, 이제 연출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영화의 연출이 앉아 있잖아요, 무조건 거의. 근데 내가 정말 오디션을 열심히 봤는데 그 연출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3개의 영화의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3명이 다 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 3분 동안 정막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질문 안 해서 이렇게 카메라는 돌아가고 뒤에 90명 있는데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교수님이 진짜로 너무 연출들이 너무 박하게 부르면 얘들아 질문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연출진들이 질문을 하고 뭐 이제 대화 몇 번 나누다가 그렇게 오디션을 이제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고 다음 사람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거의 진짜 오디션이 정말 거의 하루를 거의 꼬박 해요. 예, 정말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할 때도 있고 정말 느긋하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진짜 빨리빨리 오래 보기도 하고 되게 그러거든요. 그렇게 정막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질문도 안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너무 비교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막, 정말 지원해줘서 감사한데, 도대체 이 역할을 왜 지원하셨느냐. 막 이렇게 지원하면 막 그거에 맞게 막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배우의 태도가 보이기도 해요. 정말 이 역할을 열심히 분석했던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이미지가 맞아서 그냥 오디션 보는 사람들은 그냥 대답을 막 대충 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분위기상 쟤 그냥 지원했네 이런 것도 알아요. 이제 거기서도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뭔가 좀 너무 우리에게 좀 너무 매너가 없다 싶으면은 약간 좀 찍혀요. 예. 근데 이거는 밖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그쵸? 자기가 열심히 쓴 시나리오를 대충 그냥 영화 찍고 싶으니까 지원하는 사람보다 적어도 이 영화에 몰두해서 좀 재밌게 찍고 싶은 사람을 원하니까 이미지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안 좋게 기억이 남겠죠. 예. 아무튼 이게 연출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질문을 해요. 심지어 막 아,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싶은데, 연출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싶은데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시나리오의 다른 연출이 저 배우를 탐내. 그러면 막 제 거 시나리오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발 저희 시나리오 한번 읽어서 한번 리딩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아까 반대되는 사람과 너무 비교되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배우들은 와 진짜 정말 잔인하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되게 느끼고, 저 사람들은 원하는 배역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의욕과 사기가 확 떨어질 때도 있고, 오히려 거기에 내가 오디션을 정말 잘 봐서 저 사람 더 마음에 들게 내가 찢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네. 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막 5개 들고 가가지고 다 리딩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때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이제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쉬는 시간 한 번 되잖아요. 그때가 더 대박이에요. 그때가 뭐가 대박이냐면 그때 더 노골적인 게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관심 못 받은 A가 있고 관심 많이 받은 B가 있어요.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밖에 잠깐 환기시키려고 나갔다 오려고 하면은 이제 연출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B에게 먼저 가가지고 대화를 막 나눠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은 이미 약간 내정돼 있는 사람이거나 오디션을 봐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내 영화에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번호를 교환하거나 서로 막 이제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고, 막 겹치는 영화가 있으면 스케줄 혹시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물어보면서 서로 막 갑자기 화장실 갔으면 다음 사람들도 이제 오디션 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오디션 봐야 되는데 이미 막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차지해서 그 사람이랑 좀 더 2차 오디션을 보거나 혹은 빨리 최종적으로 좋은 배우들을 결정짓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보통 그렇게 갑자기 서로 악수를 하고 막 번호를 교환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관심 못 받는 A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화장실 가거나 이제 잠깐 나갔다 오거나 매점에 갔다 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너무 관심도가 비교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의기소침해지고 제가 뭐가 나보다 잘났는데 약간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괜히 이런 오디션을 괜히 봤어 하면서 갑자기 막 자격지심 생기고 막 자괴감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게 엄청 오디션 보는 현장이 진짜 잔인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도 극명해서 진짜 예,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오디션 보는 그 당일에는요, 하필 또 이제 학교 행사랑 막 겹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학교 주변에 술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술집에 연기 전공 친구들이 다 오디션 얘기만 해요. 오디션 진짜 짜증난다. 이럴 거면 그냥 오디션 안 볼 걸 그랬다. 진짜 한 번이라도 영화 찍고 싶은데 왜? 하면서 막 불만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은 괜히 붙은 사람은 그 친구들 근처에 괜히 막 눈치 보여서 못 가고 그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좀 애들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때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 정말 오디션 현장이 너무 치열했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이제 영화 제작 실습을 한 번이라도 안 들으면은 연극 제작 실습에서 갑자기 영화 제작 실습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영화 제작 실습을 2학년 1학기든 2학기든 한 번은 들어야 영화 제작 실습을 듣게 하거든요. 3학년 때. 근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영화 제작 실습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게 자격이 안 돼요. 네. 영화 제작 실습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연극 제작 실습에서 영화 제작 실습을 2학년 1학기나 2학기 중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은 3학년 때 영화 제작 실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연극 제작 실습을 좀 하시다가 영화 제작 실습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많이 있거든요. 3학년 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제 졸업을 해야 될 시기이고 연극은 아무래도 영상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영화 제작 실습이나 드라마 제작 실습을 해서 영상을 남겨야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영상 프로필을 이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영화 제작 실습을 오고 혹은 영화를 찍고 싶으니까 자기도 주인공 하고 싶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서도 좀 되게 잔인하다고 느꼈던 게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화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화술이 영화랑 되게 안 맞으면은 연출 친구들이 오디션을 볼 때 그냥 되게 제외시켜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대사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고 연극적이라고 느끼면은 영화의 이미지가 맞으면은 어떻게든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말투도 약간 너무 연극적이다? 그러면은 정말 아예 안 써요. 네. 그 점이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 그 실습에 이제 영화과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 화술 자체가 너무 걸린다라는 말을 저는 영화과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냉정하게 안 뽑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배역이 성별 자체가 몰릴 때가 있어요. 막 여자 배역만 되게 많을 때가 있고 남자 배역만 몰릴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연출들이 그 시나리오 쓸 때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영화 제작 실습을 영화 찍으려고 들어왔는데 막 남자 배역이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남자 배역은 박 터지는 거예요. 정말. 네. 여자 배역이 막 3개밖에 없고 남자 배역이 막 7개야, 막 8개야, 막 이러면은 진짜 박 터져요. 진짜 여자 배역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말 화술이나 이런 것도 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여야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따지는 게 은근히 많고 100명이 보는 앞에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되게 잔인하고
냉정하다. 근데 이 연기 전공만 잔인하냐? 아니에요. 영화 전공 친구들도 박 터집니다. 아까 시나리오를 제출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제출을 하고 약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이제 자기 영화를 10분 동안 피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스텝 전공, 연기 전공이 보는 앞에서 주어진 10분 안에 자기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다 들어보고 모든 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또 그 와중에 투표를 해요. 2표씩 투표를 해서 이 영화는 꼭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표를 뽑아가지고 10개의 시나리오 중에 2개를 탈락시킵니다. 네. 근데 이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10분 동안 자기 영화를 피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기획 의도, 그리고 약간 대충의 시놉식스, 그리고 레퍼런스, 그리고 배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하는 배역도 구하고 이 레퍼런스로 나의 영상을 담아줄 스텝도 구하고 이제 음향적인 것도 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연출 자체도 이 감독도 이제 자기의 스텝을 구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그렇게 자기 영화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0명이 보는 앞에서. 옆에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되게 깐깐하게 질문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10분 동안 자기 영화에 대해서 5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막 이제 정말 스태프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그 많은 질문을 할 때 진짜 날이 선 질문들도 되게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꼭 이 배역은 여자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꼭 배우의 배역에 약간 배역의 레퍼런스를 외국 배우로 잡는 이유가 뭔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왜 배역의 나이대를 다 높게 잡으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스텝적인 것도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깐깐했었던 걸로 알고, 시나리오적인 거에서도 갑자기 공격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 되게 많아요.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루는 약간 영화에서 되게 약간 왜 그런 걸 다루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막 돌직구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의 영화를 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 자기가 2명 떨어지고 8명이 뽑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그 학기에, 그때 그 학년에 정말 잘 찍고 일 잘하는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태프들도 자기가 좋은 영화에 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도 되게 정말 잔인한 거죠. 아, 이 영화는 영화제에 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영화일 것 같으면 좋은 스태프들이 자기랑 하자고 막 붙어요. 근데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좀 인기 없는데 운 좋게 시나리오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가 스텝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미 좋은 스텝들은 좋은 시나리오에 다 가버리기 때문에 연출들도 자기가 자기 영화랑 자기 영화 같이 작업하자고 영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연출이 자기 영화에 이 배우가 출연했으면 좋겠는데 이 배우는 자기 시나리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 어쩔 수 없이 막 다른 배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것도 그 연출들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좋은 스태프들이 안 붙다 보니까 연출들도 거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요. 배우도 되게 좀 잔인하지만 좀 이상하다 싶은 시나리오에는 지원을 안 해요, 잘. 혹은 그래도 지원하는 배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지원하는 배우의 이유는 보통 영상 뽀뽀를 남기고 싶으니까. 되게 노골적인 약간 생각들이죠. 근데 그건 절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은 좋은 배우가 와서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거의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냥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네. 오디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기 전공 친구들도 그렇고 이 영화 전공의 이제 스텝 전공들, 영상을 찍는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막 더 어떻게든 잘 찍으려고 스터디를 하고요. 방학 때 연출 전공이든 모든 영화 스텝 전공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상업 영화에 이제 막내로 들어가서 막 일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일거리를 잡아주는 것도 선배들이 정말 많이 이제 일 잘한다 싶으면 선배들이 막 데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막내로 들어가서 밖에서 이제 방학 동안 이제 조금씩 돈 벌면서 현장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노련함을 다음 학기 때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좋은 스텝, 또 그렇게 노련함 밖에서 선배들한테 인정받는 스텝들이 또 좋은 영화의 스텝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계속 좋은 영화에는 그 좋은 스텝들이 붙기 때문에 그 좋은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 결국엔 그런 영화들이 영화제에도 가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배우도 마찬가지로 한 번 2년이 된 연출들과는 쭉 영화를 한두 편은 찍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2년이 되려면 자기의 약간, 그러니까 연기의 철학도 있지만 연출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약간 좀 욕심을 부릴 부분은 부리고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또 회의를 하고 영화를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약속 시간 잘 지키고 연기를 잘하면 영화 전공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서로 또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제대로 못 받게 되거나 혹은 인성이 그렇게 안 좋다, 연기 못 한다더라, 그러니까 화술 자체가 너무 별로다 이런 식으로 스태프들 사이에서 사실은 진짜 몰래 돌아요. 그러면 또 많이 안 찾아요. 정말 도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밖이랑 똑같아요. 그런 약간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이 시스템에서 연기 잘하고 인성 좋고 정말 매너 좋고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진짜 좋은 배우로 소문이 나고, 밖에 나가서도 졸업을 하고 나서도 좋은 배우로 약간 인식이 돼서 막 가끔 자기가 영화사에 들어가면 오디션 한번 보러 오라고 프로필 한번 보내달라고 이렇게 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막 연기 진짜 못하는데 인성도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영화 전국 사이에서 그냥 수업 내 실습 때만 같이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각자 도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야생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을 해주고 잘하는 만큼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일수록 도태되고 자격지심 생기고 자기감 오고, 그래서 도중에 갑자기 막 이제 다른 제작 실습을 바꾸거나 혹은 아예 그냥 수업 내 실습을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휴학을 해버려서 오랫동안 쉬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예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열심히 하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가 살아남으려면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오디션 본 현장은 잊지 못해요. 예,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한 80명 정도 있는데 8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오디션을 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2학년 1학기, 2학기 때, 3학년 1학기, 2학기 때 다 그래요. 예, 다 그렇게 오디션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4학기 내내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참 저는 이제 오디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물론 소속사 59번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고 기 안 죽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를 되게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대는 열정적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도 가지만 들어가서도 열정이 없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시고 저희 학교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한 80명에서 9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오디션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있다면은 오십시오. 저희 예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에서 연기 전공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다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대 하면은 열정이라는 게 결국엔 시스템 자체가 현장과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험 잘 보시고 만약에 예대에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시험장에서 불사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